이제 차트를 보면서 차트 세팅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MACD가 띄워져 있는데, 이렇게 보면 MACD에 저처럼 이제 오래 본 사람들은 한눈에 어느 정도 지금 MACD가 형성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은 저는 MACD 오실레이터를 여기 차트 설정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서 눌러서 설정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MACD 오실레이터를 차트 설정 맞네. 차트 설정 들어가셔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MACD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추세 지표이기 때문에 이 추세 지표에서 그냥 MACD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MACD 오실레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실레이터를 봅니다. 오실레이터를 이렇게 설정하고 확인해서 누르면 이렇게 아주 보기 좋게 되어 있고요. MACD 오실레이터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셔가지고 이 MACD 오실레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셔야 되는데, MACD 오실레이터는 말 그대로 방금도 여기 클릭해서 차트에 설정해서 들어갔을 때 추세 지표입니다. 추세 지표.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보세요. MACD가 플러스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마이너스 구간에서 주가가 빠지고, 그죠? 다시 플러스 구간 갔을 때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근데 일봉으로 보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봉상에서 또는 월봉상에서 MACD 오실레이터는 상당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에서도 이런 부분을 전부 다 MACD 오실레이터로 차트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여러가지 추세 탄력성 거래량 지표인데 뭐라고 그랬죠? 추세 지표로 들어가셔서 여기 MACD 오실레이터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되고, 바꿨는데 밑에 MACD가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화살표 하셔서 클릭하시면 다시 빠집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 놓으시면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을 드리면서 나스닥을 보자고요. 나스닥이 16,000에서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데, 고점 대비 도대체 얼마나 빠졌지? 이 부분을 갖다가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지금은 최고가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 클릭하셔 가지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보기 들어가서 옆에 보시면 여러가지 좌측 우측 값 설정하는 이런 게 다 있는데, 최고 최저가 대비 표시라고 있어요. 최고가 대비 최저가 대비해서 지금이 몇 퍼센트 빠지고 몇 퍼센트 올랐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지금 현재 가격이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7.65% 빠져 있구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그러면 얼마 전에 요 12,555 요 정도 갔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빠진 건가, 만약에 그날 이었다면, 지금은 지금 4월 18일 기준으로 가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도 실시간으로 계속 장중에도 그 현재가 대비해서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고점 대비해서 얼마 빠졌는지를 표시를 합니다. 이 고점 대비 얼마 빠졌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 이렇게 길게 한번 보세요. 길게 나스닥이라는 지수, S&P 500이라는 지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코로나가 터져서 갑자기 블랙스완이 발생해서 급락했을 때, 이럴 때는 도대체 이런 외생 변수면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공부를 여러 데이터를 보다 보면 1987년 블랙만데이 때 한 36% 빠지던데, 그러면 이번에도 정확하게 거의 36% 빠졌었거든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장중에 고점 대비 35%, 뭐 32%, 35%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오면, 이제 과거에 그런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서 주가 빠지는 게 고점 대비 이 정도 빠졌으니까 거의 다 빠진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고점 대비 표시를 안 해놓으면 그 시세가 투매가 나올 때는 얼어버립니다. 그 깨구리가 뱀 앞에서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 못 가고 그냥 뱀만 쳐다보고 있다가 잡혀먹는 경우가,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 생기면 투자자들도 얼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 자신이 두려움에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데이터들을 계속 HTS 상에 띄워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고점 대비 얼마가 빠졌는지를 표시를 반드시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다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점 대비 마이너스 6.77% 빠졌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점 대비도 얼마나 올라왔는지, 2020년에 코로나 때 18,000을 갔던 다우 지수가 저점 대비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도 여기도 나오죠. 보면 저점 대비 16,237포인트 올랐고요. 이것이 저점 대비해서는 89% 올랐다라고 이렇게 아주 보기 좋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차트를 볼 때마다 MACD 오실레이터는 추세를 보는 차트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이미 MACD 오실레이터의 다우지수는 2021년 6월 이후로는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갔다가 플러스를 내는 듯 하다가 밀려버리고, 플러스를 내는 듯 하다가 밀려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은 요거를 차트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차트에 좋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좋은 기능들을 써먹을 수 있게끔 제가 여기서 왼쪽에 화살표를 딱 누르면 차트에다가 여러 가지 선이라든지 뭐 피보나치 수열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MACD 오실레이터가 마이너스 들어간 구간부터 지금 쭉 요 구간은 추세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조정장이구나, 횡보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횡보 조정. 그리고 여기 MACD 오실레이터가 플러스를 낸 구간이잖아요. 플러스권에서 놀았던 구간, 이 구간을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추세 구간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MACD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가잖아요. 이 코로나 때였고, 그리고 그 전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리만 사태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이 이제 좀 크게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국면에 들어갔을 때 그 헤지 펀드들은 MACD 오실레이터가 일봉을 가지고 하진 않고요. 일봉으로 하면 너무 이제 매매가 잦아지기 때문에 주봉이나 월봉에서 MACD가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 들어갔잖아요. 들어갈 때 여기서부터 선물 매도를 때려서 해지를 하고 플러스가 돌아서면 다시 선물 풀고 막 이런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게 헤지 펀드들이 쓰는 자선 배분 전략, 그리고 변동성 관리하는 방법 중에 이 MACD 오실레이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 MACD 오실레이터를 항상 띄워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일본 차트를 올려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자동차도 경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본 시장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일본의 추세는 어떤지 가끔씩 확인합니다. 요즘은 일본 경제가 이미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비해서는 많이 좀 슬러기시하다라고 그러죠. 좀 더딘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본 시장은 그냥 한 번씩 추세를 체크하고요. 일본 시장이 왜 좀 지지부진하냐면요. 월봉을 딱 보시면 1990년 고점이 38,000원이었는데 이 고점을 아직까지도 못 벗기고 있어요. 1989년 12월 달에 났던 고점을
아직 못 벗기고 있는 그런 아주 지지부진한 시장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몇 년입니까? 30년이 넘도록 정고점을 돌파 못하는 이런 시장이 일본 시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대단한 시장인 게 홍콩 시장 잠시 한번 볼까요? 홍콩 시장 보세요. 2007년도에 기록했던 2만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그죠? 요러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글로벌하게 우리 시장이 아니면 미국 시장이 유럽에서 어떤 나라의 시장이 지금 성장하는 나라인지 그냥 침체로 들어가는 나라인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외 시장의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시장을 이렇게 띄워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제가 자주 보는 부분은 원유 시장도 자주 보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항상 제가 체크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이렇게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총 상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합쳐가지고 시총이 25%에서 30%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반도체 우리나라 보고 뭐 반도체 공화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제가 항상 체크하는 그런 지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하고요. 여기 클릭하시면 요 지수들이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유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유가도 이렇게 항상 체크를 합니다. 시간대별로 보다는 일자별로 유가가 그동안에 125 쳤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유가가 상승을 하면 물가가 상승을 하고 물가가 상승을 하면 인플레가 오고 인플레가 상승하면 페드가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중의 유동성이 축소되니까 주식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유가가 시장에 있어서 메인 컨선이라고 하죠. 가장 우려하는 그런 변수라면 이렇게 유가도 클릭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이제 세계 증시를 딱 눌러가지고요. 아침에 오면 이 세계 증시에서 어느 시장이 제일 강했고 어느 시장이 제일 약했는지 이런 것도 쭉 한번 보는 거죠. 우리나라랑 또 비슷하게 움직이는 지수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 지수죠. 독일 시장도 꼬박꼬박 제가 체크를 합니다. 독일 증시랑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랑 조금 조정 양상이 좀 비슷하고요. 아무래도 제조 강국이다 보니까 독일 시장하고 우리 시장도 많이 비교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체크를 하는 부분은 이 환율 차트입니다. 환율 차트.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원엔 환율 차트인데요. 이 원엔 환율 차트도 크게 이렇게 몇십 년 동안의 추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별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일별 보면 여기서 환율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네 이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이 정도 수준이면 엔화 원엔 환율이 다 빠졌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로 해가지고 좀 길게 쭉 보셔야 됩니다. 길게 쭉 보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도구들이 많죠. 그림 그리는 도구. 그림 그리는 도구를 쭉 보면 요때 2002년, 2003년도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밴드가 보이죠. 밴드가 보이기 때문에 보통 1150원 그리고 한 이 정도 밴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1950원 밑으로 가면 이 구간은 아무래도 조금 과매도 구간, 그리고 1200원, 1150원 이상 올라가면 이 구간은 또 엔화 가치가 너무 과열되어 있는 구간,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도 위에서 이 부분을 MACD 오실레이터로 설정을 해 놓으면 좋습니다. 지금은 MACD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추세 지표로 가서 오실레이터로 고쳐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환율에 있어서도 분명히 추세가 있습니다. 추세가. 지금은 보시면 엔화 가치가 꺾였죠. 꺾여가지고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엔 환율이나 원달러 환율도 장기적인 차트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 변수,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볼 때 방금 해외 시장 아침에 와가지고 해외 시장부터 그런 여러 가지 유가 환율, 매크로 변수, 그리고 미국 기업의 주요 기업들의 특징 이런 부분을 보는 부분을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우, 나스닥, S&P 500 그리고 뭐가 제일 많이 올랐고 뭐가 또 제일 많이 빠졌는지 그런 거를 체크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해외 주식 시장, 그리고 글로벌한 주식 시장, 그리고 환율과 유가 등을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